밥이랑 반찬을 따로 먹던 미국인들,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렸는데요. 밥 한 숟갈에 왜 울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구독하고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그저 배만 채우는 정도였죠. 샐러드 한 통에 $15. 그마저도 별 감흥 없이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삶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진짜로 밥 한 숟갈에 울었습니다. 바로 한국 반찬 때문이었죠. 처음엔 그냥 이상했어요. 작은 접시에 이것저것 나눠 담긴 음식들. 메인도 없이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밥도 국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맛으로 저걸 먹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그만 접시들을 하나하나 밥 위에 얹어 먹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화, 따뜻한 온기,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동.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속이 허한 날이었어요. 샐러드도 베이글도 다 지겨워졌고요. 어쩌다 보니 회사 근처 뒷골목을 걷게 됐죠. 그런데 거기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작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간판엔 낯선 글씨로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오늘의 백반, 밥, 국, 반찬, $10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뉴욕 한복판에서 고작 $10라고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쳤어요.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거든요. 작은 접시에 담긴 알록달록한 음식들. 밥은 안 보이고 국은 뜨거워 보였고 뭘 어떻게 먹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왔어요. 옆자리 동료 제니퍼에게 저기 가봤어? 하고 물었더니 그녀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더군요. 응. 싸긴 한데 너무 정신없고 복잡해서 그냥 나왔어. 반찬이 사이드 디시 아니야?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뭐가 메인인지도 모르겠고 반짝 유행인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 조용한 뒷골목, 그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그건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며칠 뒤 다시 그 가게로 향했어요. 이번엔 먹어보기로 결심했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 그 골목을 다시 지나치다가 그냥 가게 문을 열고 말았죠. 오늘의 백반 포장이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고 종이봉투를 받아 집으로 달려왔어요. 반찬 4가지, 따끈한 밥, 국까지. 그게 정말 고작 $10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포크를 들었죠. 먼저 제육볶음을 한 입. 맛있긴 한데 좀 짜다? 다음은 시금치나물. 고소하지만 심심하고. 배추김치도 먹어봤는데 와, 이건 너무 맵고 셌어요. 순간 그 점심시간에 봤던 한국인 유학생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반찬을 하나씩 안 먹고 밥 위에 이것저것 얹어 한 숟갈로 퍼먹었거든요. 그래, 혹시 그게 정답인가 싶었죠. 그래서 밥 한 숟갈 떠서 제육볶음, 시금치, 김치를 같이 얹었어요. 눈 딱 감고 입으로 직행. 그리고 진짜 그 순간 터졌어요. 와, 입 안에서 폭죽이 팡팡 터지는 줄. 짭짤한 고기, 고소한 나물, 매콤한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이 서로를 감싸 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이건 한 입의 오케스트라였어요. 따뜻한 미역국까지 한 모금 들이켰을 땐 진짜 울컥했어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던 한 끼 식사에 왜 눈물이 나는 건지. 그날 밤 전 알았어요. 그 줄 서던 사람들, 그 반찬들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무의식처럼 그 가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한 끼 해결하려고 들어갔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도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도토리묵의 탱글한 식감, 고소한 들기름 향이 입안에 맴돌고 불고기를 먹을 때 같이 올려 먹은 시금치 무침의 부드러움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조화가 잊히지 않아서였을까요? 처음엔 어색했죠. 메뉴판도 없고 반찬 이름도 모르겠고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어서 더 낯설었어요. 저는 그냥 그날그날 색깔 예쁜 반찬을 눈치껏 집어 먹기 바빴죠. 그런데도 자꾸 생각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 그거 도라지였을까? 무나물이었을까? 하며 다시 떠올리는 제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계산하면서 무심코 물었어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뭐예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그건 오이무침이에요. 참기름 조금 넣고 마늘이랑 무친 거죠. 하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반찬의 이름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을 알고 나니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건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계란말이랑 비슷하네.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묘하게 익숙한 맛이야. 이런 생각들이 매번 식사에 이야기를 얹어주었어요. 저는 이제 반찬을 먹을 때마다 그날의 기억까지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그냥 끼니를 때웠다면 이제는 매일이 소중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그 작은 접시 하나가 제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반찬 가게의 단골이 되었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작은 한국의 맛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게 문을 열면 사장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세요. 오늘은 잡채랑 무나물 나왔어요. 하고 활짝 웃으며 알려주실 때면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제 이름을 묻지도 않았는데 자주 오는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환대가 돌아온다는 건 바쁜 뉴욕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육볶음이 메인이고 또 다른 날은 멸치볶음이 중심에 놓여요. 그 옆을 채우는 시금치나물, 도라지 무침, 콩자반, 가지볶음, 감자조림. 정말 날마다 반찬 구성이 달라지니까 매일이 새롭고 설레는 점심이 되었죠. 특히 신기했던 건 같은 재료여도 조리법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멸치볶음 하나만 해도 어떤 날은 매콤하게, 어떤 날은 은근히 달콤하게 볶아 나오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작은 음식 실험실 안에서 매일 요리 수업을 듣는 기분이에요. 미국에서 샐러드와 샌드위치에 지친 저에게 이런 밥상의 다양성은 정말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한식 체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루틴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저도 나름의 조합이 생겼어요. 오늘은 고기 반찬이 강하니 나물류로 균형을 맞추자. 또는 국물이 미역국이니까 간이 센 반찬은 피하자 같은 식으로요. 그런 고민조차 즐겁고 마치 제가 셰프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음식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게 되고 조화로운 한 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이 작은 반찬 접시들 덕분에 저는 매일의 식사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고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이 커졌어요. 놀라운 변화는 저 혼자만 겪은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저처럼 반찬 하나씩 따로 집어 먹던 동료들이 어느 날부턴가 밥 위에 반찬을 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입안에서 맛이 살아나더라니까 하며 자랑하듯 말하는 걸 들으면 괜히 뿌듯해졌죠. 그 중에는 묵은지와 겉절이의 차이를 논하며 오늘 김치는 약간 덜 익은 느낌인데? 라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고 난 된장찌개보다 미역국이 더 좋아라며 한식 국물의 미묘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친구도 생겼어요. 사무실 복도에서 오가는 대화도 바뀌었어요. 오늘 반찬 뭐야? 라는 질문이 일상이 되었고 그날의 메뉴를 서로 공유하며 점심시간이 더욱 기다려졌죠. 그냥 한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반찬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우리만 아는 특별한 맛집의 비밀처럼 그 반찬집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지금은 이모님, 콩자반 추가요. 하고 능숙하게 주문하고 도라지 무침 오늘은 안 나왔나 봐 라며 아쉬워할 정도예요. 어느 날은 옆자리 동료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찬을 다양하게 주는 거야? 그냥 메인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한국 밥상의 매력이야. 다양성에서 오는 균형과 조화, 짠맛, 단맛, 매운맛, 고소한 맛이 한 숟가락 안에서 만나면 그게 진짜 밥심이거든. 그 대답에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 위에 반찬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렇게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식 일품 요리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반찬과 밥의 조화는 새로운 미식의 발견이자 하루의 위로가 되었죠. 반찬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고 한국인의 식습관은 점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우리는 함께 반찬을 먹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게는 더 이상 그냥 밥을 먹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낯선 도시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작지만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죠. 좁은 실내, 소박한 인테리어, 테이블마다 가득한 반찬 접시, 그리고 은은하게 흐르는 한국가요. 누군가에겐 그저 오래된 노래였겠지만 제겐 어릴 적 엄마의 부엌과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켰어요. 그 음악을 배경으로 나눈 사소한 대화들이 하나둘 소중한 기억으로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할아버지가 반찬 이름을 물어보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 노란 계란 요리 이름이 뭐죠?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계란말이에요. 한국식 오믈렛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음식은 색깔도 맛도 정말 풍부하군요.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낯선 이들과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고 서로의 식판을 보며 그거 맛있어요? 하고 묻는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누군가 반찬 이름을 몰라 망설이면 다른 손님이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곤 했어요. 그건 도라지 무침이에요. 쌉싸름하지만 맛있어요. 오이 무침은 밥이랑 꼭 같이 드세요. 진짜 맛이 달라요. 그렇게 서로의 접시에 관심을 갖고 이름을 묻고 맛을 추천하는 그 풍경은 마치 오래된 이웃들끼리 함께 밥을 먹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어떤 날은 혼자 온 사람이 있었고 어떤 날은 아이와 함께 온 젊은 엄마도 있었어요. 모두 다른 인종, 다른 나이였지만 밥상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죠. 반찬은 그렇게 테이블 위에 놓인 작지만 강력한 공감의 언어였어요. 누구든 반찬을 한 입 맛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표정이 풀리고 웃음이 오갔죠. 한국 반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작은 다리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맛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위로가 되었고 말 한마디 없이도 통하는 감정의 교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뉴욕이라는 차가운 도시에서 한국 반찬집은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감탄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을 모르고 먹는 게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반찬들이 하나같이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계산대에 설 때마다 묻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오늘 제육볶음 양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이나 이모님들은 바쁘면서도 늘 웃으며 답해 주셨어요. 그건 식음 취나물이에요. 참기름 조금 넣고 무친 거죠. 오늘은 들깨가루도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메모장에 적어두었고 나중엔 외우기 시작했어요. 멸치볶음, 도라지 무침, 깨십장아찌, 무생채, 콩자반. 발음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맛과 정성은 점점 익숙해졌어요. 반찬 이름을 외우는 게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고 어느 날부턴가 자연스럽게 친구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죠. 이건 무생채야. 새콤하게 무친 무. 그건 묵은지. 찌개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 직장 동료들도 슬슬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름도 다 외웠네? 그거 추천해 줄래? 한국어를 모르던 이들도 이제는 함께 묻고 외우고 심지어 반찬 이름으로 퀴즈까지 내기도 했어요. 자, 이게 도라지야? 도토리묵이야? 웃음이 터졌죠. 밥상 위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한국어 교실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인들이 김치의 종류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겉절이네. 아삭한 게 살아있어. 묵은지는 찌개의 최고지. 이건 단순한 외국 음식 체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음식, 언어,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반찬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으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밥상 위에서 작은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부터였어요. 점심시간이면 사무실 복도가 구수한 된장찌개 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처음엔 저 혼자만 반찬집 테이크아웃 봉지를 들고 다녔는데 어느새 제 책상 옆자리, 맞은편, 복도 끝 동료들까지 하나둘씩 백반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어요. 다들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따라간 건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점심이 허전해. 단돈 10달러의 메인 반찬, 국, 밥, 그리고 정성 가득한 4~5가지 반찬. 이건 뉴욕 한복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성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고가의 샐러드나 샌드위치, 입은 심심하고 지갑은 가벼워지는 그런 점심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백반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온기와 포만감, 그리고 돌봄이 담긴 식사였어요. 반찬에 빠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북적이던 그 가게는 어느새 퇴근 시간에도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반찬을 따로 포장해 갈 수 있었거든요. 집에 가서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밥만 지으면 그게 곧 따뜻한 저녁상이 되는 거예요. 뉴욕에서 이렇게 집밥을 쉽게 먹을 수 있다니 마치 반찬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구원자처럼 느껴졌어요. 특히나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진짜 혁명이었죠. 가게에서는 매일 다른 반찬이 돌아가며 나오니까 질릴 틈도 없고 영양도 자연스럽게 챙겨졌어요. 고기 반찬, 나물 반찬, 조림, 볶음, 국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한 상차림이었어요. 반찬 한두 개만 포장해도 근사한 한 끼가 차려지니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분마저 달라졌죠. 저는 이제 반찬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도 마무리할 수도 없어요. 반찬은 점심을 넘어서 제 하루 전체를 감싸 안는 새로운 루틴이 되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작고 허름한 반찬 가게가 제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요. 단지 밥 한 끼가 아니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아무 인연도 없던 사람들이 반찬 하나로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함께 웃는 모습을 보는 건 마법 같았죠.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문화가 달라도 반찬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반찬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했어요. 계란말이, 오이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깨순무침,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제가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더 이상 저기 초록색 나물이 아니라 시금치나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저는 그때부터 진짜 반찬의 세계에 입문한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제 일상에 엄청난 감정의 울림을 만들어줬어요. 매일 반찬을 기다리고 이름을 부르고 조합을 고민하며 사는 삶, 그건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저 반찬들이 왜 밥이랑 같이 나오는 걸까? 따로 먹으면 안 되는 걸까?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걸요. 그날도 점심시간이었고 유난히 지친 날이었죠. 회사 일은 꼬이고 팀장은 짜증내고 제 마음은 이미 바닥이었어요. 그날따라 더 간절하게 그 가게로 발길이 향했어요. 사장님이 오늘은 김치찜 나왔어요. 고기 많이 넣었어요. 하고 웃으셨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쟁반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아 밥 한 숟갈에 김치찜을 얹고 계란말이도 한 입 넣었어요. 그리고 미역국 한 모금. 갑자기 속이 뜨겁게 풀리더니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따끈한 밥 한 입에 세상이 덜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차가운 도시라도 밥 앞에서는 사람 마음이 녹는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건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위로였어요. 진심, 어린 손맛과 함께 온 온기였죠. 저는 그때부터 믿어요. 밥심은 진짜라고.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건 때론 그 조그마한 반찬 접시 하나일지도 몰라요.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동료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제일 힙한 건 반찬이야.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사무실 탕비실 앞에선 백반 도시락을 데우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반찬 이름으로 토론이 벌어지는 풍경이 당연해졌죠. 오늘은 깨심무침이네. 난 그게 제일 좋아. 아니야. 나는 어제 그 감자조림이 최고였어. 이제 반찬은 단순한 사이드 디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문화, 일종의 교양처럼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저 역시 처음엔 그 초록색 나물이라고 불렀던 걸 이제는 당당히 시금치 나물은 고소해서
불고기랑 찰떡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반찬의 맛, 조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더 멋져 보였고, 그런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SNS에 매일의 백반 사진을 올리며 반찬 조합을 자랑하는 사람도 생겨났죠. 그 작은 접시들이 이제는 뉴욕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미식 감각의 기준이 된 거예요. 반찬은 어느새 알아야 할 문화가 되었고, 저는 그 흐름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퇴근길, 늘 지치고 허기졌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건 이제 누가 뭐래도 반찬 가게였어요. 예전에는 배달앱을 켜고 뭘 먹을지 고르다 지쳐 그냥 피자나 햄버거를 시켰는데, 이제는 딱히 고민도 안 해요. 오늘은 콩나물국에 간장계란장, 그리고 도라지 무침 추가요. 그렇게 포장한 반찬들을 가방에 담고 집에 가면 냉장고 열지 않고도 밥 한 상이 뚝딱 차려져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몰라요. 하루 두 끼, 아니 세 끼를 생각하던 삶에서 반찬 몇 가지로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삶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친구가 놀러 오면 반찬 몇 개 꺼내주며 이게 그 한국 반찬이야 라고 소개할 때의 자랑스러움. 그건 말로 못해요. 반찬은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이자 정체성이 되었어요. 혼밥도 따뜻하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는 걸 알게 해준 존재. 그리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내 삶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저 궁금해서 들어갔던 가게였어요. 조그만 반찬 몇 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한 그릇의 국. 그런데 그 밥상 위에는 한국인의 손맛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엔 정성, 기억, 따뜻함,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반찬을 함께 나눈 낯선 손님과 친구가 되었고, 어느 날은 익숙해진 이모님의 한마디에 하루치 피로가 녹았어요. 이렇게 한 접시의 반찬이 만든 인연과 온기, 그것이야말로 이 작은 가게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언어이자 문화고 때로는 위로이자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요. 뉴욕의 한복판, 수많은 소음과 바쁨 속에서 한 끼 밥상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천천히 따뜻하게 함께 먹는 것의 소중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끼가 어떤 날에는 하루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요. 작은 불빛이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양초 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